자, 오늘은 간단하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무엇인지 정의랑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성질은 어떠한지까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과제는 없을 겁니다. 자, 새로운 여러분 지금까지 지수 로그 배웠잖아요. 이게 하나의 단원이에요. 사용 로그까지. 수 1으로 치면 교육과정으로 치면 하나의 단원인 지수와 로그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으로 친다면 지수와 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지수 함수가 있고 로그 함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정석이 조금 달라요. 사용 로그는 로그죠. 로그의 활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수 따로 배우고 정석이어서 로그 따로 배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하나로 배워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수와 로그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수 로그 배워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약간 좀 다르죠. 두 개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 두 개가 관계가 있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a의 x제곱이 뭐 n이면 로그 a의 n은 x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배운다. 제대로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수함수가 무엇이냐? a의 x제곱 얘가 지수 형태잖아요. 여기다가 y는만 붙여주면 얘가 지수함수가 돼요. y는 ax제곱이다. 그런데 우리 지수의 확장에서 지수함수를 위해서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했어요? 실수 전체까지 확장했죠. 그리고 밑에 조건이 붙습니다. 밑에 조건이 붙어요. 자, 봐봐요. 만약에 여기 실수가 나와요. 그럼 밑은 일단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지수가 실수잖아. 실수 범위니까 밑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겠죠? 납득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y는 뭐가 돼? y는 1이 되죠. 얘 무슨 함수라고 하지? 상수함수라고 하죠. 얘는 지수함수에서 제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a는 1도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쓴 거야? 왜? 위에다 써야지.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꼴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함수인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함수가 뭡니까? 자, 이겁니다. 정의역의 각 원소마다 하나의 공역의 원소와 대응하는 관계를 말해요. 하나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씩은 꼭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함수라고 하는데 x에 어떤 값을 넣어요? 그럼 y 값이 무조건 하나 나옵니까? 나와요? 뭔진 모르겠지만 루트 2제곱이면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가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따가 나중에 당연히 이 친구를 평행이동하게 될 거야. 그러면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가 될 거거든요. x 자리에 x-p 넣고 y 자리에 y-q를 넣는 거야. 얘는 지수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지수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방금 지수함수의 정의를 여러분 배웠어요. 방금 배웠잖아. 지수함수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 준석이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지수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지수함수 그대로 읽어보세요. y는 ax고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이거 y는 ax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기로 했죠. 네. 자, 바꿔보세요.
저 형태를 지수함수 형태로 바꿔보세요. 그쵸? 들어가 보세요. 자, 지금 뭐 했죠? 준석이가? 치환했죠. 치환을 해야만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치환을 하기 전에는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얘는 지수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수함수는 요 형태만 지수함수라고 해요. 요 형태를 벗어나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함수예요, 그냥.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갖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지수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프만 같은 형태, 즉 같은 모양만 가지는 거지. 같은 모양만 가지는 것이지 얘는 지수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배웁니다.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y는 뭘 것 같아? 로그. a의 x. 이 친구를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로그 함수.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읽는 방법은 뭘까요? y는 ax 제곱. 뭐라고 읽을까요? x는 자, 봐봐. 요런 형태를 제외하고는 지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얘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밑이 뭐야? a지. 그래서 얘를 a를 밑으로 하는 무슨 함수? 지수함수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있었는데 뭐지? 자, 로그 함수. 그럼 얘 밑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당연히 0보다 크고 1이 아니죠. 왜요? 애초에 로그를 정의할 때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1이 빠지는 이유는 a가 1이면 뭐가 되기 때문에?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비체 조건은 애초에 로그의 정의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그쵸? 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다. 자, 그럼 y는 로그 a의 x. 뭐라고 부를까요? a를 뭐로 하는? 밑으로 하는 무슨 함수?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로그 함수인가요? 로그 함수인가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EX니까 아닌가? 맞아요, 아니에요? EX 아닌가? 로그 2의 2x? 그럼 여기를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x인가요, 지금? 아니죠. 얘도 로그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 로그 함수라고 부르기로 해요, 우리는. 자, 그러면 생각해봐. y는 ax 제곱이 있고 y는 로그 a의 x가 있어. 찍고 있지? 자, 그럼 요 친구를 선생님이 지수함수 형태로 바꿔볼게. 자, 지수꼴로 바꿔보자. 그럼 a의 몇 제곱? y제곱은 x가 되나요? 어때요? xy의 위치가 정반대네?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예요. 이해 가능하시죠? 역함수 관계다.
그럼 그래프는 뭐 대칭? Y는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정확하게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따로따로 지수함수는 어떤 형태이며 어떤 성질을 가지고 로그함수는 어떤 형태이며 어떤 성질을 가진다 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필기하시고요. 이거 이렇게 세로로 쓰시면 안 돼요. 얘랑 얘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세요. 쭉 쓰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 그렇게 썼잖아요. 제가 이 밑에 전 공간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써요? 프로 남탄 너.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어떤 문자의 범위를 요렇게 줄 때 이 친구는 B가 0보다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더 작은 범위가 되잖아. 어딜 또 제외하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도 제외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1을 기준으로 범위가 이렇게 나뉘어서 이 둘이 각각 다른 성질을 갖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력이 안 좋나? 아주 말랑말랑할 때 아니야? 두뇌가? 자, 그래서 y는 ax 제곱일 때 필기하지 말고 일단 들어요.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표를 그릴 거예요.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쌤이 A는 1보다 크다고 했죠. 그럼 대표적인 A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냥 가장 이쁜 A가 누구겠어? 2 아니겠어? 2? 거듭제곱 2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사용 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지금 사용 로그에 뇌에 절여져 있어 지금. 2죠. 디톡스가 필요해요. 여기 2를 넣어요. 봐봐. 근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어. x에 0 넣으면 a 값에 관계없이 몇이 돼? 이게 지수함수의 성질이야. 몇 콤마 몇을 지나? 0 콤마 1을 지나. 그치? 무조건 0 콤마 1을 지나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랑 얘는 무조건 0, 1을 지난다는 공통점을 가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0, 1이 무슨 역할? 위치의 역할을 해줘요. 위치의 역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얘는 아직 평행이동하기 전이지. 그럼 위치를 어디라고 하고 싶어? 본능에 맡겨봐. 위치를 어디라고 하고 싶어? 너네 2차 함수 평행이동하기 전에 위치를 누가 담당해줘? 꼭지점, 원점 아니야? 얘도 원점으로 하고 싶지 않아? 원의 중심도 기본형이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거든. 맞지? 그럼 이 친구는? 그래서 얘는 약간 취향을 타요. 얘를 위치로 보는 학생들도 있고 얘를 위치로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원점을.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수함수 위에 점은 아니잖아, 얘가. 0,0이. 그러니까 얘를 위치로 보도록 해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원점을 구한 다음에 1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취향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자, 여기서 y는 2x제곱을 그릴 건데 그 친구가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를 대변한다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그냥 들어봐. 그냥 ax제곱이라고 썼지만 a는 2인 상태인 거예요. 그냥 친근하게 예시로 한번 써보자고. 그럼 1, 몇을 지나요? 2의 1제곱은 2잖아. 그럼 1,2를 지나지. 1,2. 그 다음 2, 몇 지나? 4. 3, x가 양수 범위에서 증가하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근데 증가하는 폭이 어때? 증가하는 폭도 증가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얘는 여러분 저렇게 생긴 거 하나 더 알고 있잖아. 뭐? 2차 함수 포물선이지. 맞아? 그래서 쌤이 얘랑 비교를 한번 해주려고. 어떻게 모양새가 좀 다른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봐야 돼.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자, y는 x제곱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만 그릴 거예요. 0,1 지나고요. 2, 몇 지나죠? 4 지나요. 3, 몇 지나요? 9 지나죠. 여기 9였나? 9. 이렇게 지나요. 4, 몇 지나요? 16 지납니다. 요 정도예요. 됐죠? 얘가 2차 함수예요. 자, y는 2x제곱 한번 보세요. 1, 몇 지나요? 1,2 지납니다. 3, 2, 4 지나요. 맞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 3, 8 지나죠. 또 뭔가 지수함수가 더 느려 보이나요? 느려 보여요? 느려 보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4, 몇이야? 여기 4, 몇이야? 16이지. 얘 4, 몇이야? 16이지. 다시 따라잡았죠. 이렇게. 그 다음 5, 몇 지나요? 얘 5, 몇이죠? 32.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얘 10 넣으면 몇이에요? 10, 100인가요? 얘 10, 몇이죠? 1024예요. 지수함수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수함수를 실제로 그래프처럼 그려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거의 쭉 서요. 거의 저 세상 끝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근데 우리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배울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위에 예를 들면 뭐 1,1이랑 얘가 좀 낫죠? 2,4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1,2랑 2,4. 근데 얘들 여기다 표시해봐. 어떻게 표시해야 돼? 이렇게 표시해야 돼. 이게 맞아? 보기 편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살필 때는 보통 문제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텐데,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좌표 평면의 배율 있지, 배율. 어느 정도 깊이로 보느냐. 이게 훨씬 더 커요, 배율이. 훨씬, 우리가 원래는 요 정도로 그렸다면, 지수함수는 보통 요 정도로 그려냅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해요, 보통. 근데 문제지에는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2차 함수의 그래프나 원의 그래프나 이런 친구를 볼 때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 문제에서 이제 문제 풀 때 그릴 땐 보통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약간 완만해 보이게. 근데 이게 사실 뭐야? 여기만 이렇게 딱 그린 거야. 알겠지? 이런 느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갈게요. 이렇게 내려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2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뭐 해요? 뭐 하고 있죠? 바로 낚여서 감소 이러죠. x가 여기로 갈 때를 살피지 않아요. 증가 감소는. x값은 증가하는 게 기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가해요. 손동작에 낚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 느껴지죠? 계속 작아지긴 하잖아. 2에 58,076제곱분의 1이야. 이게 2에 마이너스 5,005만?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저기 길멀리 간 거야. 그래도 뭔 안 된다는 거야? 0이 되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날 수는 없는 이 선을 보고 우리는 무슨 선? 점근선이라고 얘기하지. 어디서 배웠어? 수학? 유리함수에서 배웠죠. 그치?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배웠죠. 그치? 얘도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알겠죠? 다음,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볼게요. 그럼 여기 A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근데 여러분 봐봐. y는 2x제곱이 있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있어. 이 친구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x제곱이야? 얘는 y는 2x제곱이고 얘는 y는 2 마이너스 x제곱이지. 얘네 둘이 무슨 관계지? y축 대칭 관계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씩 안 끊고 그냥 대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다만 얘도 x축과 만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x값이 증가할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 감소인 감소함수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 뭐죠? y는 0입니다. 점근선은 x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x축 이렇게. 근데 얘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얘는 감소함수다. 이해되십니까? 어렵나요? 어려워요? 뭐 했다고? 아, 그거 안 썼다. 정의역. 정의역 어디죠? 실수 전체입니다. 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될까요? 어? 알아보세요, 그러면. 실수 영어로 뭐다? 리얼 넘버다. 그리고 볼드체로 쓰면 집합을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인 거 아시죠? 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맞지 않은 말이에요.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실수 전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역 자체가 집합을 말해요. 역. 정의역은 그래 이렇게 써줄게. x바 x는 뭐야? 실수 전체. 그렇게 써도 틀립니다. x는 실수.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실수면 다 이 안에 원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시 쓸게. 헷갈리겠다. 정의역
x바, x는 실수. 공역 선택되면 y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보다 크다. 없죠. 낚이지 마. 그냥 낚이지 말고 들어야 돼. 잘 들어봐. 0이 될 수 없고 음수도 될 수 없죠. 그럼 공역은 양의 실수 전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면 틀린 겁니다. y봐. y는 0보다 크다. 얘가 치역입니다. 공역이 아니에요. 공역은 뭐죠? 실수 전체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함수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함수 y는 2x가 있어요. 정의역이 어디죠? 실수 전체죠. 공역이 어디죠? 실수 전체입니다. 맞죠? 치역이 어디죠? 실수 전체죠. 수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얘는 함수라는 말을 붙이면 우리 그냥 관례상 관습적으로 그냥 약속을 한 거야. 뭐라고? 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공역과 정의역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냥 함수라고 말하면 아 얘가 함수이려면 정의역이 여기고 공역이 여기여야겠구나 싶은 걸 주라고. 됐어? 근데 얘는 지금 함수값으로 모든 실수를 갖지 않지. 맞잖아. 함수값이 모든 실수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공역이 어디여야 될까?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교육과정에 써져 있어요. 공역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선생님들한테.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냥 치역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사실 교육과정이 잘못됐죠. 수화에서 그럼 그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책임감이 상실돼요. 그냥 공역 얘기 안 해.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학원이잖아요.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쌤이 조정을 해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역은요. 최소로 잡으세요. 최소. 치역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공역을 잡으라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뭐죠? 얘들아 봐봐. 공역이 이렇게 있어. 집합이다. 얘가 치역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는 거야. 얘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러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공역이 뭐냐고. 치역이지. 맞지? 맞잖아. 치역을 부분집합으로 하는 가장 작은 집합은 치역이지. 그치? 그니까 그냥 공역은 치역과 같다라고 생각하려고요. 알겠죠? 그냥 공역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공역은 치역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전부 다 공역이란 말을 쓸 수 있어. 근데 공역을 무엇으로 잡는지는 교육과정상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치역을 포함하는 것 중 가장 작은 애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공역을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치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다른 색으로 공역이라고도 써둘게요. 알겠죠? 다음 점 0,1을 지난다. 정확히 말하려면 그래프가 점 0,1을 지난다. 이렇게 써야겠죠. 더 정확히 그래프가 점 0,1을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다음 점근선은 x축이다. 방정식은 y는 0. 됐지요? 그쵸? 별로 안 어렵죠? 세뇌시켜야지. 진짜 안 어렵죠? 별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설명해요? 지수 함수의 무슨 함수? 역함수로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의 모양이 다르겠죠. 얘가 다르니까 당연히 얘도 다르겠죠. 자, 지금 그래프 좌표 평면 도입할 때 그리는 범위가 약간 다르죠, 그쵸? 얘는 이 밑에를 안 그렸고 얘는 왼쪽을 안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부터 역함수란 얘기를 했었을 때부터 정의역, 치역에 대한 물음이 있었어야 했던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개가 반대겠죠, 이 친구는.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볼까요? 함수가 증가함수입니다. 함수가 증가함수인데 그럼 이 친구 1대1 대응 맞나요? 바로 끄덕끄덕이 안 나오죠. 이게 나와야 돼요. 증가함수면 1대1 대응입니다. 맞습니까? 와우.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인 건 알 수 없어요. 공역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1대1 대응입니까? 공역을 모르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공역에 대한 물음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알겠죠? 자, 이 친구 일단 써볼게. 정의역이 뭐가 될까요? 역함수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저 친구의 치역이 여기서의 정의역이 되겠죠. 승현아, x바 x는 0보다 크다.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즉 함수 값을 가질 수 있는 x 값은 양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선생님 그리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이 오른쪽만 그린 겁니다. 다음 치역은 y바 y는 실수겠죠. 그럼 이 꾹 닫고 있으면 얻어가는 게 적습니다. 다음 로그 a의 1은 몇이죠? 로그 a의 1은 0이죠. 맞습니까? 로그 a의 1은 0입니다. 몇 콤마 몇을 지나죠? 점 1,0을 지납니다. 얘가 무슨 역할? 위치의 역할을 해줘요. 뭐 하고 싶으면 a,1 지난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안 썼잖아. 1,a 지난다는 거 안 썼죠?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편 쓰는 거잖아요. 다음, 여러분 얘를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x, y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 점도
바뀌면서 1,0이 된 거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0이었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x는 0이 됩니다. 그럼 무슨 축이죠? y축이에요. 다 순리에 어긋나지 않죠? 그럴 것 같은 애들이 다 전부 다 여기다 써져요. 이렇게. 그 여러분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감소함수의 역함수도 감소함수예요. 이게 바로 느낌이 안 오죠. 증가함수의 정의가 이거였죠. 이거 아닙니까? 근데 f의 역함수는요, 너와 너가 반대죠. 반대도 상관없잖아요. 얘이면 얘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증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증가함수고요.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니 너는 증가고 너는 감소가 돼요. 믿어주세요, 저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또 예시는 a를 2와 2분의 1로 예시를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수함수는 밑이 2일 때와 2분의 1일 때 무슨 축 대칭이었죠? y축 대칭이었죠. 얘는 무슨 축 대칭이겠냐? x축 대칭이겠지. 역함수니까 y는 x, yx가 전부 다 뒤바뀐다고. 그러니 y축 대칭이었으면 쟤는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알겠지? 생각하고 보세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냥 그려봐야겠죠. y는 로그 a의 x인데 a를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이구야 찢어져요. 1, 몇? 0을 지나요. 자, 기준이 뭐냐면 여기다 이제 1, 2, 3, 4 넣을 거 아닙니다. 왜? 여기 3 넣어봐. 그럼 로그 2의 3이잖아. 얘 잘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처럼 y 값이 정수인 걸 기준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은 x가 a의 거듭 제곱인 걸 생각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2의 제곱, 즉 x는 4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갈 게 있지. 2, 그치? 2, 몇 지나요? 1 지납니다.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나요, 이렇게. 다음 4, 2를 지납니다. 8, 3을 지나고요. 16, 4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죠. 이 친구는 이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형태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 뭐가 자연스러워? 여기서 어떻게 가는 게? 그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점근선이 y축이 된다. 그죠? x는 0. 그럼 얘는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다. 이게 2의 몇 제곱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인가요? 그럼 얘는 이 친구의 무슨 대칭? x축 대칭이죠. 그치? y가 마이너스 y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딱 보면 증가함수, 감소함수인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역함수를 함께 그려줄 거예요. 다른 색을 쓰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 친구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가시죠? 얘는 y는 무슨 x? 로그 a의 x겠죠. 맞죠? 얘의 역함수는 뭘까요?
감소하는 로그 함수인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거예요. 얘가 y는 로그 ax. a 범위 똑같겠죠? 그렇죠? 얘는요. 이렇게 생긴 y는 ax 제곱이라는 역함수가 있을 것이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y는 ax 제곱이 있겠죠. 얘 어디 갔냐? y는 로그 ax. 아, 이 친구 좀 생긴 게 좀 불편하네. 자, 그럼 이 친구들 전부 다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이죠. 그래서 둘 사이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화 심화에서 다루신 분들도 있겠고 안 다루신 분들도 있겠고 나중에 겨울방학 하면 수화 심화 하게 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 친구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이 친구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근데 사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만나게 되면 무조건 얘 말고 감소할 때. 그러니까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구나. 그 역함수와의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학문인 볼록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몰라도 된다는 뜻이겠죠.